토끼와 자라. 성석재 글, 윤미숙 그림. 바닷속 깊고 깊은 곳에는 용궁이 있어. 거기에는 바다나라를 다스리는 용왕이 살고 있지. 어느 날 용왕은 궁전 건물 하나를 새로 짓고 바다에 사는 많은 동물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대. 그런데 며칠이나 계속된 잔치가 끝나자마자 용왕은 큰 병에 걸렸어. 어떤 약을 먹어도 병은 낫지 않고 몸이 계속 아프자 용왕은 의자를 두드리며 울기 시작했지. 바닷속을 다스리는 용왕이면 뭘 하는가. 천장 높은 수정궁에 친구 하나 없이 누웠으니 어느 누가 나를 살려줄까. 웅장한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도록 울렸어. 그러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이고 검은 바람이 불고 가는 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도사가 나타났지 뭐야. 도사는 하늘에 날아가다가 용왕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온 거라고 했지. 도사가 용왕을 진찰하고는 이렇게 말했어. 지금 이 병에 듣는 약은 단 하나, 무태 사는 토끼의 간뿐입니다. 도사는 그 말을 남기고 올 때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렸단다. 용왕은 도사가 간 곳을 향해 머리 숙여 절하고 황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지. 용왕의 부름을 받고 거북, 도미, 민어, 오징어, 도루묵, 조개, 물개, 청어, 홍어, 조기, 낙지, 고등어, 가오리, 고래, 모래무지, 장어, 준치, 멸치, 삼치, 가재까지 모여들어 꾸벅꾸벅 절을 했어. 용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가게 주인 같구나. 그대들 중 누가 무트로 나가 토끼를 데려다 내 병을 치료해 주겠는가? 먼저 잉어가 거북을 추천했어. 다른 신하가 반대했지. 거북은 세상에 나가면 인간들이 잡아다 등껍데기를 벗겨 갖가지 물건으로 만들어 쓸 것이니 아니 되옵니다. 장어도 연어도 사람들이 잡아먹을 것이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지 뭐야. 이래저래 말만 많지 되는 일이 없었단다. 이때 한 신하가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지. 눈은 작고 발은 짧아, 목은 길고 주둥이는 뾰족, 등에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귀여우니 바로 자라였어. 자라가 목을 최대한 길게 빼고 말했지.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발이 넷이라 강물에 떠서 망을 잘 보니 사람을 만나도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바닷속에서 태어나 토끼 얼굴을 모르니 생김새를 그려주십시오. 용왕이 기뻐하며 화가를 불러 토끼 초상을 그려주게 했어. 사방 살피는 빨간 눈, 냄새 잘 맡는 코, 꽃 따먹는 입, 쇠울음 듣는 귀, 펄펄 뛰는 발, 한겨울의 추위 막아주는 털에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늘씬. 꽁지는 오뚝한 토끼 초상이 그려졌지. 자라는 용왕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단다. 그러고는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대. 나 없는 사이 남생인 녀석이 옆에 안 오게 조심해. 자라가 바닷속에서 바다 위로 간다네. 바다 위에서 강물로 간다네. 앞발로 푸른 파도 찍어 당기고 뒷발로 푸른 물결 탕탕 요리조리 조리요리 치며 앙금둥실 떠서 사방을 살핀다네. 물은 풍풍 깊고 만사는 우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갈매기 날고 계곡물 콸콸, 아름다운 경치 속에 온갖 동물이 모여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네. 공작, 오리, 까마귀, 부엉이 같은 날짐승에 기린, 사자, 곰, 원숭이, 호랑이, 늑대, 하마, 여우, 너구리, 멧돼지, 노루, 사슴 같은 길짐승 우글우글 바글바글 모여있네. 자라가 토끼 초상을 꺼내더니 토끼를 불렀지.
거기 섰는 게 토끼? 아니 토끼씨 아니오? 토끼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조아라 뛰어나왔어. 누가 날 찾나? 요리로 깡충 저리로 깡충 갸우뚱거리고 까불며 내려오다가 자라하고 부딪혀버렸네. 아이고 코야. 아우 이맛박이야. 초면에 남의 이맛박은 왜 이렇게 받아요? 자 우리 서로 자기소개나 합시다. 그럽시다. 그쪽은 누구시오? 예, 나는 용궁에서 온 자라요. 그쪽은 누구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부르기를 토 선생이라 하지요. 자라가 웃으면서 말했어. 토 선생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인데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태서는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낮에는 산에서 놀기, 밤에는 달 구경, 한겨울에는 배고파 발바닥만 할짝할짝, 봄이 되면 덫에 걸려 태롱태롱. 토끼가 대답했어. 뭐 나 지내는 재미는 세상에서 제일 가지요. 임자 없는 숲과 계곡이 다 내 집이고 값 없는 열매가 다 내 양식이고 낮에는 산에서 놀고 밤에는 달 구경하니 땅 위에 신선이죠. 자라가 말했지. 잘 지내시는군요. 그러나 한겨울에 눈 쌓이고 바람 불면 바위 밑에서 고픈 배 부여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핥으며 굶어 죽을 뻔하지요. 봄이 되면 곳곳에 덫이 있어 발목이 걸리고 매가 쫓아오고 사냥개가 기어오르고 소나무 밑에서는 사냥꾼이 총으로 꼬르르탕 둘에 가면 나무하고 양치는 아이들이 몽둥이에 쫓기는데 그게 뭐가 신선노름이고 재미있다고 거짓말을 하시나요? 토끼가 가만히 듣더니 말했어. 그럼 용궁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용궁은 으리으리한 천칸짜리 궁궐에 유리 기둥, 호박 주춧돌에 그림 그려진 누각이 높이 높이 솟았고 번쩍번쩍 보석이 발밑에 굴러다닙니다. 토끼가 별로 내키지 않는 눈치니까 자라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단다. 토 선생은 잘생겼으니까 용왕님이 보시면 당장 큰 벼슬을 내려주실 겁니다. 산의 진미 맛있는 게 얼마든지 나오고 재미있는 놀이는 끝이 없습니다. 불로초 불사약을 먹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나랑 같이 갑시다. 토끼는 그 말을 듣고 자라를 따라가기로 했대.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 기고 토끼는 뒤에서 깡충깡충 뛰어서 물가로 내려갔어. 그런데 그날따라 물결이 사나우니까 토끼가 무서워서 망설이는 거야. 자라가 먼저 물에 들어가 동당동당 떠돌며 말했지. 대장 벼슬하러 좋은 곳에 가자는데 못 가겠다니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요.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래요.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물에 넣으려고 하자 자라가 얼른 토끼발을 물어 낚아챘어. 기겁한 토끼가 자라 등에 매달렸어. 자라는 토끼를 태우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들어가기 시작했단다. 자라는 강을 지나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바닷물이 들끓는 곳을 지났어. 마침내 물고기와 용이 왔다 갔다 하는 용궁 앞에 다다랐지. 토끼가 자라에게 아까 말한 대로 대장볕을 꼭 하게 해주시오. 하지 뭐야? 자라가 대답했지. 걱정하지 말아요. 그 대신 여기 계시다 안에서 토끼를 잡아들여라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용궁의 법이 그래요. 토끼가 내가 대장이 되면 그 법부터 고쳐야지. 마음대로 하시오. 하더니 자라는 용궁 안으로 들어갔단다. 좀 쉬었다가 토끼를 잡아들여라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군사들이 일제히 몰려와 토끼를 뻥 둘러쌌어. 그중 하나가 토끼의 두 귀를 잡고 물었지. 네가 토끼냐? 토끼가 벌벌 떨면서 대답했어. 토끼 아닌데요?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개예요. 개면 토끼보다 좋다.
네 간을 꺼내서 약으로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니 이 개를 데려가자. 아이고, 나는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소예요. 소는 더욱더 좋다. 너를 잡아 피와 살을 뼈를 먹고 뿔 가죽 하나 버릴 것 없으니 이 소를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하니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나는 소가 아니고 말이에요. 말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에 몰아가면 용왕님께 큰 상을 주실 것이다. 군사들은 토끼를 묶어 막대기에 매달아 양쪽에 메고 들어갔단다. 잡혀 들어간 토끼는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었어. 용왕이 말했지. 토끼는 들어라. 내가 우연히 병이 들었는데 네 간을 으뜸이라 하는 약이라 하더라. 죽더라도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토끼는 죽었다 싶은 중에도 얼른 꾀를 내어 배를 척 내밀었지 뭐야? 자, 그렇다면 당장 제 배를 가르십시오. 용왕은 토끼가 안 죽으려고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배를 내미니 무슨 까닭이나 있나 의심스러웠어.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여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니 두 말 말고 배를 가르시라니까요. 아니, 이 녀석아, 이왕 죽을 바에야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토끼가 못 이기는 척 말을 했어. 말을 하라니 하겠습니다. 제 배를 갈라서 안에 간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제 속에는 간이 없습니다. 배를 따면 불쌍한 저만 죽을 것이니 다시 누구에게서 간을 구하겠습니까? 용왕이 듣고 화를 냈지. 당치 않은 소리 마라. 간이 없고서 어찌 살아있을 수가 있느냐. 토끼의 간은 달의 전기로 생깁니다. 보름이면 간을 꺼내고 금음에는 간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간을 꺼내 파초잎으로 꽁꽁 싸고 치끈으로 칭칭 묶어 개수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발을 씻으려고 내려왔다가 자라가 용궁이 좋다고 해서 구경하러 따라왔을 뿐입니다. 용왕이 다시 화를 냈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장은 다 같은데 네가 어찌 간을 꺼냈다 들였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토끼가 용감하게 말했지. 어째서 용왕님은 꼬리가 기다랗고 제 꼬리는 몽땅할까요? 용왕님은 비닐이 번쩍번쩍한데 저는 몸에 난 털이 왜 이렇게 송알송알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똑같을 수가 없는데 용왕님은 다 똑같다고 하시니 답답합니다. 용왕이 물었어. 그러면 내 간을 들이고 내는 출입구가 있느냐? 토끼가 엉덩이를 돌리며 예! 하고 대답했지. 토끼 엉덩이에는 빨간 구멍이 3개 있단다. 토끼는 그중 한 구멍으로 간을 꺼낸다지 뭐야. 자라가 진작 이야기를 했으면 개수나무에 있는 간을 가져다 용왕님께 드렸을 것을. 미련한 자라 때문에 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용왕은 자라에게 토끼랑 다시 세상에 나가 간을 가져오라고 분부했단다. 자라는 기가 막혀 말했지. 토끼는 원래 간사에서 한번 놓아보내면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토끼 배를 따서 간을 꺼내 두십시오. 만약 간이 안 들었으면 저를 죽이셔도 좋으니 당장 배를 따보십시오. 토끼가 말했어. 네 이놈 자라야, 내 배를 땄다가 간이 없으면 용왕님은 곧 돌아가실 것이다. 내 배를 갈라보아라. 똥밖에 든 게 없다. 내 배를 갈라서 내가 보아라. 용왕이 자라에게 소리쳤지. 왜 이리 잔말이 많은고? 어서 빨리 무트로 돌아가서 간을 가져오도록 해라. 자라는 할 수 없이 토끼와 함께 용궁을 나왔대. 자라는 올 때처럼 토끼를 얻고 헤엄쳐 갔어. 물이 들끓는 곳을 지나 바다와 강을 지나 원래 토끼가 놀던 곳에 당도했지. 그러자 토끼가 자라의 등에 깡충 뛰어내리더니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거야. 놀란 자라가 토끼를 불렀단다. 여보시오, 토선생,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세요. 토끼가 뒤를 돌아보며 말하는 거야. 이 미련한 자라야, 뱃속에 달린 간을 어떻게 꺼내고 집어넣는단 말이냐? 내 용왕도 미련하다. 용왕이 나처럼 똑똑했으면 영락없이 내가 죽었다. 내 엉덩이에 구멍이 3개가 아니었어도 나는 죽었다. 나는 돌아간다. 나돌던 곳으로 나는 간다. 자라는 엎드려서 빌고 또 빌었대. 아이고, 도선생, 그 간 좀 파달만큼이라도 떼어주고 가요. 토끼가 돌아섰지. 네, 이놈 자라야, 너를 단반에 바위에 콱 부셔버리고 싶지만 말리 바닷길에 나는 업고 다닌 걸 생각해서 살려준다. 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 나는 간다. 어서 가라. 자라는 할 일 없이 용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토끼는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두방정을 떨다가 그만 그물에 걸렸대. 아이들이 잡으러 오자 썩은 냄새나는 방귀를 뿡뿡 뀌어서 빠져나왔지. 살아나서 좋다고 촐랑촐랑 춤을 추고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머리를 탁 낚아챘지 뭐야? 토끼는 독수리에게 용궁에서 얻은 보물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해서 구멍 속으로 도망쳤어. 구멍 밖에서 기다리던 독수리는 속은 줄 알고 헐헐 날아갔단다. 용궁에서는 자라의 정성으로 용왕의 병이 다 나았대. 그 후로 토끼는 산에서 잘 살아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 아무도 모른대.